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달지음 빅피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고민, 자존감에 대한 고민, 또 관계, 일, 사랑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요. 한편 한편 진심 어린 글 속에서 공감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담긴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도전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오늘은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멈춰 있는 듯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떼볼 용기를 내도 좋을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몇 편의 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는 마음에게 우리는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요? 쫓기듯 정신없이 달리며 하루를 보내고 혼자만 남은 밤, 그 시간이 오면 그제야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내 부족함을 마주하고 다친 마음이 보이면 때때로 속상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도 했는데 결과가 뒤따르지 않았기에 내일이라고 뭐가 나아질까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다. 어떤 날은 유난히 일이 꼬일 때가 있다. 또 어떤 날은 내 에너지의 바닥까지 쏟아 부었는데도 그 결과가 초라할 때도 있다. 나 자신이 믿고 싫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다. 그 어떤 지옥 같은 날들도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드 엔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순간에 처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낯선 동네를 산책하듯 살아보면 어떨까? 지름길이 아니면 어때? 길을 잃으면 또 어때?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이 길 끝에 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덜 낙담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분명히 저 너머에 눈부신 날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취업도 준비하던 시험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에서도 고민되는 일들이 많았다. 내일은 또 똑같은 하루가 펼쳐지겠지 싶어서 눈을 뜨는 것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겹게 느껴졌다.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점차 자신감이 떨어졌다. 나 자신이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의욕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웠다. 이런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빠져들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힌 이유는 목표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자신이 싫어졌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자극받았거나 갑자기 울컥해서 나 자신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큰 목표를 세워놓고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되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 무기력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스스로 잡은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목표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도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거창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성과는커녕 시간을 잃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면 어떨까? 내 경우는
매월 한 가지 목표를 달력에다 적고 성취한 날엔 별표를 쳐보았다. 조금 더 의욕이 있는 달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목표를 늘려보기도 했다. 사실 오랫동안의 무기력한 생활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달들이 쌓여가면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별표한 날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달력의 다음 장에도 작은 목표를 적어 넣었다. 그 다음 달에는 2개, 또 그 다음엔 1개, 달력 속 남은 몇 개의 달에도 소소한 목표나 나의 꿈들을 적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목표를 이룬 달도 이루지 못한 달도 있었지만 괜찮았다. 앞 페이지에 이미 수많은 성취의 경험들이 적혀 있었으니까.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목표도 이뤘던 사람이니까 하는 자기 확신은 나만이 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확신컨대 자기 확신과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무기력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 뒤로는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이제 충분히 잘해 나가는 나 자신과 만날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 인생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문득 궁금해져 질문을 던져보았다. 인생에서 운과 노력의 비중을 따진다면 7대 3이나 5대 5 정도로 답변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다. 인생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100% 운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였다. 이 얘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연히 운이 찾아와서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모든 노력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 아닌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시험 공부도 그렇다. 수험 준비가 그토록 힘든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6개월이나 1년 뒤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만 해도 수험 준비에 투입하는 돈이나 노력, 시간이 그렇게 아깝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거나 책을 쓰는 것, 기타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건 예전부터 힘들게 노력한 결과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결과는 상당 부분 운 덕분이다. 왜냐하면 노력은 분명히 했지만 노력만큼이나 운도 따라줬기 때문이다. 성공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 이외의 첨가물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큼이나 운이 필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을 버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은 정해져 있으니까 희망 따위 버리고 포기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운이 나한테 일평생 한 번쯤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단 한 번은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는가? 인생에서 운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운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운이 내게 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내게 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언젠가는 내게 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인생에 운은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 중에서 운은 당연히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것이다. 남아있는 시간을 전부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닌 이상 내게 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행복한 감정을 주는 개체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마음에 침투하여 기분 좋은 감정을 전염시키듯 퍼뜨린다는 단어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일컫는다. 같은 환경에 속해 있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생각 등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돌이켜보면 주변인과 비슷한 말투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이된다는 것이다. 컵에 담긴 검은 물을 맑게 하려면 맑은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희석해야 하지만 맑은 물은 잉크 몇 방울만 뿌려져도 금세 검게 변하고 만다. 사람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이런 게 아닐까. 절망은 절망을 낳고 희망은 희망을 낳는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굳이 부정적 마인드로 자신과 타인에게 더 많은 근심, 걱정을 안기고 낙담하며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로 인해서도 내 마음의 짐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번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쉽사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라도 나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 부정과 긍정의 한 끗 차이를 의식하는 것, 모든 좋은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언제까지 핑계 뒤에 숨을 수는 없습니다. 남들은 일도 연애도 잘 풀리고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꼬이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이럴 때 나도 여기서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봐야겠어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물꼬를 튼다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흐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확신하건대 이렇게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면 그 한계선 밖으로 한 걸음조차 걸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이미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이 의견조차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삶이 모두 편안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살만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진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고 방식이 바뀌면서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기에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학의 힘 때문이다. 이 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쉽게 절망하게 만들고 문제가 찾아오면 실제보다 더 큰 문제처럼 여기게 만든다. 만일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성에 젖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한다. 사는 내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려고 하면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되뇌면서 살아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개인적으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방황해서 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나이다.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여겨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 보라. 그 뒤에 깨달을 것이다. 늘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다음은 매력을 인생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거나 인기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호감을 끌어내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매력이다.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은 자연스레 첫인상에서 더 많은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좋은 첫인상이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는 힘은 외모 그 너머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을 끌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의 말에 동의하게 만들며 함께 있으면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인간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은 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로 나뉠 뿐이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꼭 이성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 매력의 조건 첫 번째, 유사성과 근접성. 누구든지 나와 비슷한 점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에게 한층 친밀감을 느끼며 매력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유사성을 보일수록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물리적 거리까지 가깝다면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관계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매력의 조건 두 번째, 성실성과 유능성.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본업을 잘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공감할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며 유능하기까지 한 사람은 자연스레 빛이 난다. 지금의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문제를 극복해냈는지를 자신의 존재만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맹자의 말처럼 성실성은 그 어떤 냉혈한의 마음도 움직인다. 매력의 조건 세 번째, 매너와 상호성.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고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또한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 매력 또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주변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하거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오만하다면 천년의 관심도 싸늘하게 식을 것이다. 또한 대화가 통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여러 주제의 소통이 가능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호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오랫동안 매력을 느끼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의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매너와 상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매력은 그 사람 특유의 매너와 타인에 대한 태도, 밝은 분위기가 좌우한다.
자연스럽게 다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매력은 그 누구도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타고나기를 내성적인 성격이라 해도 약간은 다정한 태도를 취할 것, 사소한 약속이어도 어기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는 꼭 지킬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얻게 되는 베네핏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나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낯설고 어색한 순간의 차가운 분위기는 최소한의 예의를 차린 다정한 태도만으로 충분히 깨버릴 수 있다. 그렇게 관계의 문을 연 뒤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늦었다 싶은 순간이라도 내일쯤 되면 그냥 어제 시작할 걸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캄캄하고 긴 터널을 계속 걷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멈춰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다시 의지를 갖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매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